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2년 마술학 6부 시작하겠습니다. 20일 장애물 연습 시 구간 장애물을 설치할 때 세 걸음에 해당하는 거리로 오른 것은 1. 14.30에서 15m, 2. 17.50에서 18.30m, 3. 21.50에서 22.50m, 4. 25에서 26m. 정답은 1번이고요. 요거 종종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수직 두 개로 이루어진 구간 장애물 연습을 할 때 걸음에 해당하는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장애물 보시면 장애물 구보를 넘잖아요. 그래서 말 길이라든가 말이 한번 따그닥했을 때 그런 가는 거리 등을 생각을 했을 때 4에서 4.5m가 한 걸음이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4에서 4.5m 정도가 한 걸음이다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 근접한 값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걸음이 14.30에서 15m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오늘의 정답이 되겠고요. 네 걸음이 17.50에서 18.30 이게 16년도하고 21년도에 나왔었습니다. 다섯 걸음이 21.50에서 22.50, 여섯 걸음이 25에서 26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m에서 4.5m 이 정도로 간량해서 이렇게 풀면은 좀 이렇게 찍을 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2 장애물 경기에서 B클래스의 높이로 오른 것은 1. 110, 2. 120, 3. 130, 4. 150cm. 요거 정답은 2번이고요. 그 장애물 비용 경기 클래스 보시면 D 클래스, 그러니까 등급이 D, CBA, S1, S2 이렇게 됩니다. 그 순서가 D, CBA, S1, S2. 그래서 D 클래스는 소장애물, 그리고 중장애물이 CBA, 대장애물이 S1, S2 이렇게 되는데요. D 클래스가 100,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갈수록 10cm씩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D, CBA, S1, S2인데 100, 110, 120, 130, 140, 150 이렇게 10씩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딱 B 120 이렇게 외우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제가 그냥 표를 그 자리에서 그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 클래스 높이는 120cm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물 경기장과 연습마장에서 장애물을 잘못된 방향으로 비열한 경우 받게 되는 처분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장애물 경기장 실격, 장애물 연습마장 실권. 2. 장애물 경기장 실권, 장애물 연습마장 실격. 3. 장애물 경기장 실격, 장애물 연습마장 경고. 4. 장애물 경기장 실권, 장애물 연습마장 경고. 정답은 2번으로 풀었는데요. 요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책에는 장애물 비율 경기에서 심판부가 실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연습마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장애물을 비월하는 경우라고 해서 연습마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장애물을 비월을 하면 실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알고 실격을 풀었지 장애물 경기장에서 실격, 실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장애물 규정에 보면 뭐 2회째 불복종 또는 실권 규정에 명시된 모든 경우 말의 전도, 낙마, 인마 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는 그 보면은 경기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비열했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지가 않아서 뭐 책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장애물 연습마장에서는 실격인 걸 아니까 2번으로 풀었는데 그 장애물 경기장에 어떤 건지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혹시나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 댓글에 내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추정은 실권 규정에 명시된 모든 경우니까 실권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나 그냥 이렇게 추정만 해봤고요. 정확하게는 저거는 그 일단은 발견한 거는 없고요. 어쨌든 다음 쪽에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그렇게 좀 답은 2번이고 그 단계물 연습마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보면 실격이다. 이거 확실히 표시되어 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 심판부가 실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의 5가지, 원래는 책엔 7가지인가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기출된 거는 5가지였거든요. 요거는 꼭 알아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물 비율 경기에서 심판부가 실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연습마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장애물을 비열하는 경우, 경기가 시작된 후 걸어서 경기장에 들어간 경우, 심판부의 허가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재경기 전 퇴장한 경우, 심판부의 허가 없이 경기장에서 말을 염소시키거나 장애물을 비열하거나 비열할 시도를 한 경우, 허가받은 횟수를 넘겨 경기장에서 연습용 장애물을 비열하거나 비열 시도를 한 경우, 그리고 연습용 장애물을 허가받은 횟수 이상 비열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실격하고 실권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를 여러 개 주고 뭐 이 중에 실격이 아닌 것은 보기를 여러 개 주고 이 중에 실권이 아닌 것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격은 문제의 경기에서 실격되거나 전체 대회에서 실격이 되고 소급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실권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격 같은 경우에는 요 별표하고 써놓은 설명을 그냥 저 혼자 그냥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아 이렇게 구별하면 좀 좋겠구나 해서 써드리는 거고요. 실격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권은 말이나 기승자의 실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권 같은 경우에 뭐 이해죄 불복종, 실권 규정에 명시된 모든 경우, 말의 전도, 낙마, 임마, 전모인데 이게 그 일부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낙마나 임마, 전도라든가 불복종 2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말하고 기승자의 사인이 안 맞거나 실력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지, 기승자가 일부러 규정을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권이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뭐 경기가 시작되면 걸어서 들어간다거나 재경기 전에 이유 없이 퇴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어쩌면 기존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거잖아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문제에 나왔던 그 경기장에서 잘못된 게 장애물을 비워했을 때 이게 실격이냐 실권이냐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책에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고, 요거로 그냥 분류를 했을 때도 딱 명확하게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왠지 실권 규정에 그런 명시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추정만 전제를 해보고요.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좀 더 찾아보긴 할 건데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문제를 푸는 데는 그 장애물 비용 경기에서 심판부가 실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연습마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장을 비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문제였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4. 말의 손질도구 명칭과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펀지, 말의 눈, 코, 입을 닦는 데 사용한다. 2. 글갱이, 플라스틱과 고무로 되어 있고 진흙 등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3. 금속 글갱이, 말에게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몸통용 솔, 더러운 채무에 가장 먼저 사용하며 털이 깎인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몸통용 솔은 그 마방에서 관리하는 말의 피부에 있는 먼지나 비듬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비듬, 각질 뭐 이런 거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몸통 요소는 털이 깎인 부분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채무에 가장 먼저 사용하며 털이 깎인 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거는 뻣뻣한 솔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뻣뻣한 솔 같은 경우에는 그 솔인데 승마장 가보면은 그 금속 같은 걸로 돼 있어갖고 되게 찔리면 아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털이 깎인 부분에 사용하면 아프겠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갖고 와봤어요. 이거 뭐 승마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하시겠지만 그 그냥 기승 많이 해보시고 준비하는 아마추어 저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냥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뻣뻣한 솔은 아까 말씀하신 더러운 채모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솔이고 이게 보면 잘 보면 저거 막 되게 털이 단단하고 어떤 건 금속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솔에 비해서 길고 적당한 간격으로 박혀 있는데 민감하거나 털이 깎인 부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가운데 사진은 이게 몸통용 솔인데 요거 요거는 어쨌든 피부에 있는 먼지나 비듬을 제거하는 사용이 됩니다. 요걸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이 쓸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은 뻣뻣한 정도에 따라 좀 용도가 다른데 그 어쨌든 여름철에는 털이 많지 않아서 겨울철에 쓰는 털보다는 좀 부드러운 솔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글갱이 요 글갱이는 말에게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한번 그런 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단지 이제 몸통용 솔을 청소하는 데만 써야 된다. 그리고 저 글갱이에는 털이 끼어있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뭐 사진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그런 게 시험에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스펀지가 새 거 같은 그런 스펀지가 있고 쓰다 보면은 좀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스펀지 있잖아요. 부드러운 스펀지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부드러운 부서지는 그 스펀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루가 나와서 뭐 눈이나 콧구멍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민감한 곳에 쓰잖아요.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서지는 스펀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 시 1회 불복종 2개 장애물 전도 소정시간 3초 초과한 경우 받게 되는 감점 오른 것은 1, 9점, 22점, 35점, 4, 24점. 이거 시험에 은근히 나옵니다. 은근히 나와서 요령만 외우시면 되고요. 보통의 케이스에는 다 4초고요. 소정시간 1초 초과하면은 그건 1초입니다. 요거는 그 장애마술 감점 규정에 있고요. 그래서 불복종 한 번 했다 하면 이거 4점 있고 장애물 전도 2개 했다면 2 곱하기 4에서 8점 소정시간 초과 3초면은 3 곱하기 1 해서 3점 해서 도합 15점의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했던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외우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특정 케이스를 두고 감점 몇 점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초의 불복종은 4점 참고로 2회의 불복종이면 실권입니다. 그리고 장애물 비월간의 장애물 전도는 4점 한쪽 다리 또는 그 이상의 다리가 수온에 또는 한계 표준선의 다른 소재 위에 있을 때는 또 4점 말의 전도, 낙마, 입마절 또는 실권 그리고 소정시간 초과 1초마다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2년 마수락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학으로 바로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조련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련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조련사를 한 게 아니라 조련사 시험 준비들을 위해서 그 말상식 및 법규 과목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마술학의 조련사 시험의 마술학은 승지사 마주사가 다르게 경주마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술학의 경주마술 부분만 최근 기출 문제를 뽑아서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학으로 넘어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마학을, 그러니까 마학이 아니라 그 마술학의 경주 마술의 기출 문제 요거를 한번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